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9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29번 그랬는데 거기 등기 신청이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있죠? 자, 그럼 일단 등기 신청 정보가 제출될 때는 등기관이 일단 반드시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방문 신청이든 뭐예요? 일단 전자 신청이든 그 접수 시기는 언제면 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자, 전자적으로 있죠?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한마디로 이제 마우스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할 때 있죠? 그게 이제 맞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뭐예요? 신청서를 인계받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전산정보 왜 전산등기부니까. 전산등기부니까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행을 본다. 그러니까 2, 3번의 해설이 2번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마쳤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고 이렇게 마쳤다는 것은 이 마친 경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쳤다 하게 되면 자,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자, 식별부 있죠? 식별부를 기록한다. 식별부를. 그러니까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억하게 되면 등기가 이제 이게 등기가 완료 시점이에요. 완료 시점이다. 완료했다는 게 맞췄다는 게. 그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그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그 접수시죠? 그 접수시에 물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토지 위에는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써있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자, 29번은 몇 번이? 3번이. 해설은 2번이라 그랬죠? 자, 29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해설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에 이제 30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 신청인 얘기 나오죠? 그럼 별표합니다. 30번 꼭 별표해 주시고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우자고 만약에 단독 신청하게 되면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가 부표하고 등표 있죠? 이 부표하고 등표가 자,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이 보존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수용은 뭐예요? 신청은 단독과 축탁이지만 자, 수용이 뭐예요? 실효가 됐죠? 재결 수용이 실효가 되면 당연히 뭐 하는 거 이거? 말소는 공동 말소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일단 어디에 자, 1번은 보존 등기 별표라 그랬어요.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명의 될자 또는 명의인이 단독으로 그 단독 신청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있죠? 다만 뭐만 공동해요? 권리 변경 등기만 공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상속은 단독이지만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유언의 한 증여 있죠? 유언의 한 증여예요. 그다음 사인 증여 있죠? 사인 증여. 이 사인 증여 이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할 때 공동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자, 상속 법인 합병. 상속과 법인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법인 합병이 상속과 같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볼과 승계했다는 거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판결에 한 승소한 권리자 먼저가 단독할 수 있고. 신탁 나오죠? 신탁. 신탁은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4번이 답이다. 3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30번은 4번이 답이다. 항상 뭐예요? 이 신탁 등기 있죠? 신탁해 놓지. 신탁은 자, 앞에 실자 들어가서 이전 등기 할 때 실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전 등기 할 때 실자 들어가는 거. 자,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자, 수탁자만. 위탁자가 아니라 뭐라고? 수탁자가 단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 등기명인이 항상 뭐라 한다? 단독 신청이다 그랬어요. 자, 32번도 별표해 주시고 등기관이 다음에 설정 등기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록할 사항이 잘못된 거에서 지상권의 목적 범위, 저당권의 채권의 것 채무자, 그죠? 채무자 표시. 그 다음 지역권의 뭐예요? 목적 범위가 요역지 표시. 전세권 답이죠? 31번에 4번이 답이다. 31번은 4번이 답니다. 왜? 이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은 이건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은 앞에 무슨 말이 등기원인의 계약상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다면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다. 자, 임차권은 차인과 이제 요번에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됐고 들어온 게 있죠? 범위가 들어왔어요. 범위. 차인과 범위.
자, 32번 가등기 꼭 별표하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등기 별표하자. 그래서 여기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어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 게 맞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누가 아저씨 갑이 조카 글한테 네가 공인중개사 학교에서 자격증 빌려주면 뭐예요? 자, 집 주겠다라고 자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 을이 뭐예요? 등기 안 해주면 공부 안 하겠다고. 공부 시작하려면 등기 좀 해달라 해서 등기해줬어요. 근데 이제 갑이 뭐예요? 사정이 생겨서 제3자 때 집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예요? 가압류가 돼 있던 가등기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가압류나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중에 소송이 누가 승체 모르니까 등기 받아줘요. 그럼 만약에 뭐 할 때 이제 본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계는 이렇게 본등기 한다는 거예요. 이 본등기 할 때는 자,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얘한테 해달라고 못해. 항상 누구한테? 갑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응? 하여튼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이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절대 의무자는 누구라고? 가등기 시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에 등기관의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 통지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반대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자, 예컨대 29조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서 등기관이 뭐 하는데 이렇게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 등기하는 뭐예요? 직권 말소 등기가 있죠? 이 직권 말소 등기는 두 가지를 나누는데 가등기한 본등기에서 무슨 등기하는 이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중간 처분.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일단 뭘 하고 이거 선 뭐예요? 선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뭐예요? 후 통지를 해요. 후 통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권리 있죠? 그 이외의 권리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한 거 있죠? 그런 것은 자, 뭐부터 해요? 선 통지부터 해요. 근데 후 뭐예요? 말소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는 비록 중간 처분 등기지만 그건 반대예요. 먼저 세무서 국세청에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뭐예요? 국세청에 우리가 이거 말소하겠으니까 자,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잘 뭐예요? 일단 뭐 해봐라 이게요.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소하겠다는 걸 먼저 통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자, 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체납 처분 있죠? 이것은 뭐부터 한다고? 말소하겠다고 통지한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 있죠? 이의가 있을 경우가 아닐 때는 뭐예요? 통지한 다음에 말소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말소 또는 뭐예요?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죠?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한 이전 등기 본등기 했죠?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강경위 등기는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이제 그거 옳지 않다. 왜냐면 자, 중간 처분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하는 것이지 가등기 전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 이거? 거기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전에 가압류에 의한 강경위니까 이건 가등기 전 얘기니까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 그입니다. 왜? 요건이 안 맞죠?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인데 이건 뭐예요? 이 강경경매가 가등기 전을 기초로 해서 한 거니까 자, 손대면 안 된다. 그다음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와 이전 등기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있죠? 해당 가등기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이 있고 자, 보전 등기 갑이다. 1번 보전 등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을로 앞으로 돼 있다. A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릴 때 돈 안 갚죠? 소송해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이 소송 중에 이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등기는 뭐예요? 청구권이니까 이 채권이에요. 물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라는 게. 그럼 여기다 자 2-1번 뭐가 들어와요? 가압류가 들어가요. 촉탁 등기로 들어와요. 왜? 소송 중이라는 걸 암시해주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아무리 뭐예요? 소송 중이니까 얘가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이 가압류 등기는 소송 중이니까 이 말소하면 안 돼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을이 자 A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뭐예요? 이 판결이 받으면 이 가압류 등기는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자 판결 받았죠? 네, 법원에서 얘가 돈 갚고 이거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촉탁 말소, 촉탁 말소.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 봐야 돼 이거. 나중에 끝날 때까지. 저때에서 자 출시세 뭐라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 가처분 있죠? 그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33번은 뭐예요? 취하는 뭐예요? 한 18회 때 마지막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자.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건데 전자신청에 취하는 방문 신청일 때는 방문 신청일 때는 방문 신청에 그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방문 신청이대로 만약에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자신청 방법을 해야 되니까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을 하고 방문 신청에도 직접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의 일괄 신청 있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 번호가 같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 목적이 같거나 등기 원인이 같거나 자,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일부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취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 서면에 의한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그 신청서와 부속 서류는 모두 반환이죠. 왜?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뭐 하는 거니까 받는 거니까 자, 다 반환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서 취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항상 자 각하 있죠? 이 등기 완료 전에 각하 전에 해야지 등기가 뭐라고 완료 후에는 취할 수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권리자 문자가 공동하면 공동 취하예요. 당사자 일방이 취할 수는 없다. 참고로 보자. 자, 그 다음에 34번 있죠? 판결에 의한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할 경우에 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보와 등기가 확정됐다는 걸 갖고 가야 돼. 확정지명서 갖고 가야지. 송달지명서 필요 없어요. 자,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정조서, 화해조서 있죠? 원인서로 첨부할 때는 송달지명서 필요가 없어요. 가집행 필요 없죠? 왜? 소송이 끝났다는 걸 갖고 가야 돼요. 4번은 한번 이해해주자. 4번. 그 4번이 뭐냐면 집행령 있는 판결일 때는 꼭 뭘 받아야 돼요? 검의를 꼭 받는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무리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계약서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내지 않고 판결서 가지고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이 매매했다면 판결서에 꼭 검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갑, 을에서 병 이전 등기가 순차로 이행된 판결에서 병이 을을 대해서 갑으로부터 을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을의 주소지명서면을 첨부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는 자, 권리자가 되는 사람 앞으로는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이름이 올라가죠. 주소지명서는 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뭐예요?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자, 35번에 전자신청 있죠? 가장 옳은 거 그랬는데 이 전자신청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거 있죠? 하지 못하는 사람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취하는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데 거기 2번에 전자신청을 위해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하죠. 3번에 신청의 대리는 자격 대리뿐만 아니라 일반도 절대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유형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뭐예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뭘 못한다?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뭘 못한다고? 인격자가 아니니까 사용자 등록을 못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6번은 유중에 또 나왔어요. 유중 또 나왔는데 아까 그랬죠? 자, 공통점은 두 가지. 공동하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차이점은 두 가지. 뭐라고?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일 때 포괄유중만 보존 등기하고 포괄유중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고 특정유중은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거 그랬을 때 1번은 포괄유중일 때는 유중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중은 공동이다 써 있는데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든 항상 뭐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고?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뭐를 이게 유증을 뭐예요? 유증을 몇 가지로 유증을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유언에 의한 징여를 했다.
그 유증을 뭐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뭐예요? 무슨 유증하고? 포괄 유증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 특정 유증으로 이렇게 특정 유증으로 나눈다. 특정. 자, 그러면 무엇을 이 포괄 유증을 뭐예요? 포괄 유증을 무슨 상태하고 무슨 상태하고 이렇게 미등기 상태하고 무슨 상태하고 기등기 상태로 이렇게 나눠보자. 미등기와 기등기를 나눠보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을 뭐예요? 또 특정 유증을 뭐하고 뭐로 자 이런 식으로 미등기와 뭐로 나눠보자는 게 이거 기등기로 나눠보자. 이제 기등기로 나눠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뭐일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미등기일 때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만 이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을이라면 을만 이게 뭐 이 포괄유증만 이렇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안 돼요.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 해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A라는 상속인이 무슨 등기를 마치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는 거이고 A가 해줘야 돼. A가.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유증은 공동이냐면 이 유언의 증서만 가지고는 등기관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얘가 뭐라고? 얘가 진짜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이 진짜 소유권자가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을이라는 수증자하고 공동으로 등기하면 네가 진짜 소유권자가 등기해 주는 거니까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이 유언장 갖고는 위조가 되는지 뭐예요. 등기관이 파악을 못한대. 파악이.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A가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 이거. 2번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원인을 유증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 절대 포괄이다 특정이다 그런 단어는 안 써요. 등기부상에.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유증에 대해서 포괄하고 특정 유증하고 뭐예요. 차이점을 한번 하나는 봤어요. 미등기일 때 포괄 유증만 보존 등기 한다고. 기등기일 때는 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갑이죠. 등기를 한 거예요 지금.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해서 자 등기하죠. 그리고 이 그림은 비슷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원인을 유증해서 을이다. 비슷하죠? 차이가 뭐냐? 이거는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요.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아먹으려고, 처분하려고, 처분 요건. 이거는 뭐 하려고? 이건 매매와 같아요. 왜? 특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 대 200제곱미터. 이 특정된 부동산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주겠다. 아니면 반을 주겠다. 이렇게 특정된 걸 받으니까 이거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고 이건 등기 꼭 해야지만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공통점, 공동이다. 항상 뭐라고? A하고 공동하는 거예요. A하고. 이 을하고 A하고 공동하는 거고. 누가하고 A하고 공동하죠? 또 누가 A하고 공동을 하는 거예요. A하고. 자식하고. 자, 공동인청이에요. 그 다음에 굳이 또 그러니까 A는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요.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유언에 한 증서 가져와서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일단 2번의 포괄 유증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해야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는 반드시 상속등기 이거 거치지 않아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뭘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괄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이 이미 맞춰져 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써 있죠? 그래요. 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맞춰져 있다면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돼요. 말소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그 등기 전에 상속등기에 맞춰져 있더라도 상속등기 모함이 없이 말싸움이 없이 있죠? 그래요. 그 4번이 옳은데 그 옳은 것의 해설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의 해설을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포괄이든 특정이든 받을 때 유언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뭐 한 다음에 그 보존등기 한 다음에 써 있죠? 특정 유증만 그렇고 포괄 유증은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다? 4번만 옳다. 그래서 36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36번은 4번이다. 그 다음에 31번은 뭐예요? 자, 그거 별표하시고. 자, 뭐라 했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관이 직권보존 등기 하죠? 등기관이 직권보존 등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법원에 법원에 4가지 촉탁이 있어요. 법원에 4가지. 이렇게 법원에 몇 가지 이 법원에 4가지 촉탁이 있다. 그 4가지 촉탁이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이 네 가지 뭐가 오면 네 가지 촉탁이 오게 되면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자 그럼 예컨대 갑이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얘가 미등기야. 등기부가 없죠? 개인이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상태에 가압류를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할 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할 때 법원에 대장을 첨부해 주면 이 법원에서 그 뭐예요 등기소로 첨부를 해요. 등기. 그러면 이게 가압류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럼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1번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서 2번 여기다 가압류니 가처분을 쓰려면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보존등기를 만들어야 돼. 보존등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집권하겠다는 게 집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몇 가지 아닌 것 하면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이니까 4번이 답이다. 왜? 압류는 체납처분의 압류는 뭐예요? 이 세무소장이 보존등기도 같이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세금 빨리 받으라고. 그래서 자 법원에서 촉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촉탁한다고? 세무소장이 직접 촉탁한다죠. 자 거기에 38번 전자인청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뭐라고 했어요? 1번 전자인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인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들이니 최초로 등기 전에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이 사용자 등록은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닌 아무데나 아무 등기소나 가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격들이 외계인일 때문에 당사자 대리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격들도 조약에 의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관리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사단, 재단 명의로 직접 전자인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전자인청의 대리는 자격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할 수 없다 써있죠? 그 다음에 전자인청의 경우 인감료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진할 때는 인감료를 송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인감료를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이 뭐예요? 본인 여부 확인하죠? 인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공인인증 증서로서 확인 가능하다. 자, 39번은 뭐예요? 별표합니다.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뭐라고? 자, 최초 이 사람이 돌아가면 뭐예요? 상속인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 토지는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 건물은 건시군이죠? 건시군. 건시군. 건물만.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미등기 토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있죠? 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개인한테 받은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판결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반드시 이행 판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여튼 보존등기는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매립했으니까 원시치도. 돌아왔으면 뭐예요? 얘는 민법에 의해서 자 997조에서 뭐예요? 상속인 소유권자 됐죠? 얘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얘도 포괄이중 받으면 소유권자. 하여튼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필요 없고 형성 이행 판결도 가능하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의 포괄적 승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게 포괄적 승자는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게.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포괄 유증에 관한 얘기다. 포괄 뭐라고? 유증에 관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미등기 토지가 공일 때 있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월을 위해서 있죠? 그래요. 공유물 보존행위 하니까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만 전월 위한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그런데 자 거기 이게 뭐예요? 처분 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법원의 가처분 말소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5번이 거기 법원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위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 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 제한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 이거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가압류가 돼 있죠. 가압류가 돼 있어서 여기 보존등기 돼 있잖아. 보존등기 한 거잖아. 직권으로 그 얘기하잖아. 처분 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보존등기 있으면 자 이게 이제 가압류가 아니라 만약에 가처분이라면 자 가처분이라면 두 사람이 소송이 끝나고
자, 이 가처분등기 있죠? 가처분등기가 말소축탁이 있으면 이 보존등기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이 보존등기 할 때 얘가 세금 냈어요. 이미 등기부 만들어놨는데 뭐예요? 이 가처분이 말소했다 해서 이것까지 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은 바로 처분 제한 바로 위에다 동그라미 5번을 옮겨놓고 옮겨놓습니다. 옮겨놨어요. 오타입니다. 오타. 제가 못 봤네 이거. 오타라 보시고 그래서 몇 번은 5번은 당연히 뭐예요? 5번은 자 이 보존등기를 뭐예요?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촉탁에서 보존등기 해놨죠? 직권으로. 이 처분제한 촉탁이 말소가 됐다 해서 이것까지 말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 보존등기 한이라고 그 세금 냈으니까 억울하지. 그래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라고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3번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40번 문제는 이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옛날에 7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고 근데 법원지구 요 최근에 한 7, 8년 전에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땅은 뭐예요? 땅은 대상이 안 돼요. 왜? 땅은 분할하면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건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하나 줬는데 이게 반은 어디에? 이거 반은 서울 뭐라고? 자 서울중앙지법무 있죠?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이거 반은 뭐라고? 수원 뭐라고? 수원 지방법원 관할이다. 그러면 서울중앙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 누구예요? 이거 서울고등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뭐한 경우 지정을 한다. 당사자의 뭐에서 이거 신청해서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39번은 별표합니다. 39번은 보존등기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나왔죠? 이거 꼭 별표 주고 봐야 돼. 자, 유중도 36번도 봐야 되고 그 37번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36, 37, 38번 안 해도 되고 39번 별표해 놓고 하여튼 등기법은 별표한 거라도 꼭 뭐예요? 그 별표하는 거 꼭 잘 받으셔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지적 꼼꼼히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다시 동영 2회분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